한반도 인류 역사 부록, 인간의 기원과 이동, 그리고 전개. 1. 인류의 시작, 아프리카 대륙에서 출발한 여정.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모두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하나의 출발점으로 돌아갑니다. 현대 인류, 즉 호모 사피엔스 호모 세이피언즈는 약 3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처음 출현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이야기는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약 700만 년 전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 조상에서 분리된 최초의 호미닌 호미닌 인간 계열 종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아르디피테쿠스 ARDIPITHECUS입니다. 약 470만 년 전 에티오피아 지역에 살았던 아르디피테쿠스는 나무 위와 땅을 오가며 생활했고 초기 형태의 직립 보행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발견은 인류가 단순히 숲에서 초원으로 내려온 존재라는 기존 이론을 재검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오스트레일로피서커스 종들이 등장합니다. 약 400만 년에서 200만 년 전 사이에 번성했던 이들은 더욱 발전된 직립 보행 능력을 갖추었고 간단한 돌 도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1974년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루시루시로 알려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AFARENSIS 화석은 약 320만 년 전의 것으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두 발로 걸으며 세상을 탐험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약 240만 년 전 인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호모 하빌리스 호모 HABILIS, 즉 손재주 있는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뇌 용량이 약 60만 700cc로 증가했으며 체계적으로 석기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도안 OLDOWAN 석기 문화로 알려진 이 도구들은 단순하지만 획기적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돌날로 고기를 자르고 뼈를 부수어 영양가 높은 골수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모 에렉투스 호모 ERECTUS는 약 190만 년 전 등장하여 인류사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뇌 용량이 9001cc로 더욱 커졌고 신체 구조는 현대인과 매우 유사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취는 불의 사용이었습니다. 약 100만 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불을 다루기 시작한 호모 에렉투스는 음식을 익혀 먹음으로써 영양 섭취 효율을 높였고 추위를 이겨내며 밤에 포식자로부터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불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언어의 원형이 될 복잡한 의사소통을 발전시켰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호모 에렉투스가 아프리카를 벗어나 최초로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산된 인류라는 점입니다. 약 180만 년 전 조지아의 드마니 CDMANISI에서 170만 년 전 중국과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호모 에렉투스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인류가 단순히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적응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약 30만 년 전 아프리카 동부와 남부에서 현대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합니다. 모로코의 제벨 이르후드 JEBEL IRHOUD 유적에서 발견된 약 31만 년 전 화석은 현대인의 특징인 둥근 두개골과 작은 얼굴을 보여줍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뇌 용량이 평균 1350cc로 증가했으며 무엇보다 추상적 사고, 예술적 표현, 복잡한 사회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약 7만 5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는 아프리카를 벗어나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아프리카 단일 기원설 아우트 오브 에프리카로 알려진 이 대이동은 인류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중동을 거쳐 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리고 마침내 아메리카 대륙과 오세아니아까지 호모 사피엔스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환경에 적응하며 번성했습니다. 2.
동아시아로의 확산 한반도로 향하는 긴 여정. 아프리카를 떠난 호모 사피엔스가 동아시아에 도달한 시기는 약 5만 4만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는 중동을 거쳐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를 통해 동진했고, 다른 일부는 인도 남부 해안을 따라 동남아시아를 거쳐 북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이동이 단순한 직선 운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여러 세대가 천천히 이동하면서 각 집단은 만나는 환경에 적응하고 때로는 다른 집단과 혼합되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에 도달한 호모 사피엔스는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데니소바인 DENIS OVANS과 같은 고대 인류 종과 만나 유전자를 교환했습니다. 현대 동아시아인과 오세아니아인의 DNA에서 발견되는 데니소바인 유전자 약 16%는 이러한 고대의 만남을 증명합니다. 한반도에 인류가 정착한 시기는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지만 고고학적 증거들은 구석기 시대 후기, 즉 약 4만 3만 년 전부터 인류 활동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하여 대륙으로부터 남하하는 집단들이 도달하는 최종 목적지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충청북도 단양의 금굴에서는 약 4만 3만 년 전의 석기와 동물뼈가 발견되었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오산리 유적에서는 약 2만 년 전의 구석기 유물이 출토되었고, 경기도 연천의 정곡리 유적에서는 아슐리안 ACHEULEAN 계열의 주먹도끼가 발견되어 동아시아 구석기 연구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했습니다. 정곡리 유적의 일부 석기는 약 30만 2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호모 에렉투스나 그 후손 집단의 활동을 암시합니다. 한반도의 자연환경은 초기 인류에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온대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하면서도 극단적이지 않았고, 산과 강, 해안이 어우러진 지형은 다양한 식량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사슴, 멧돼지, 물고기, 조개류 등 풍부한 동식물은 사냥과 채집을 통한 생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빙하기 동안 한반도는 대륙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었습니다.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황해의 상당 부분이 육지가 되었고, 이는 대륙으로부터의 이동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최성기 약 2만 년 전에도 한반도 남부는 비교적 온화한 환경을 유지했고, 이는 인류 집단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피난처 REFUGIUM 역할을 했습니다. 약 1만 2천 년 전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온난해지면서 한반도의 환경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여 현재의 해안선이 형성되었고, 숲이 확대되면서 생태계가 풍부해졌습니다. 이 시기를 중석기 시대라고 부르며 한반도 전역에서 작은 석기 새석기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약 8,000년 전부터는 신석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빗살무늬 토기로 대표되는 이 시기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시작했고, 해안과 강가의 집단 취락을 형성했습니다. 부산 동삼동, 서울 암사동, 양양 오산리 등의 유적에서는 수십 수백 명 규모의 공동체가 살았던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들은 여전히 사냥과 채집에 의존했지만 어로 활동이 크게 증가했고, 초기 형태의 농경도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유전적 유산 아프리카와 한반도를 잇는 DNA의 실타래. 현대 한반도 사람들의 DNA를 분석하면 놀라운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는 아프리카 조상의 유전적 흔적을 간직하고 있지만, 동시에 수만 년 동안의 진화와 적응, 혼합의 결과로 독특한 유전적 특징을 발전시켰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마운트 DNA 연구는 목의 혈통을 추적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전 세계 인류의 마운트 DNA를 분석하면 모든 현대인이 약 15만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던 한 여성, 이른바 미토콘드리아 이브의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인, 특히 한국인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마운트 DNA 하플로그룹은 D, M, N, A, B,
F 등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프리카를 떠난 초기 이주 집단에서 파생된 것으로 약 5만 6만 년 전 중동과 남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로 확산되었습니다. Y 염색체 DNA는 북의 혈통을 보여줍니다. 한국인 남성에게서 가장 흔한 Y 염색체 하플로그룹은 O 약 4050%, O1 약 1015%, C 약 1015% 등입니다. 하플로그룹 O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우세한 계열로 약 3만 2만 년 전 동아시아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플로그룹 C는 시베리아와 몽골,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과 연결되는 계열로 북방으로부터의 유전적 유입을 반영합니다. 현대 유전 체학 지노믹스 연구는 더욱 세밀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한국인의 전체 유전체를 분석하면 약 9,698%는 동아시아인 특유의 유전적 구성을 보이며 이는 중국 북부, 몽골, 일본 등 주변 지역 집단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동시에 약 12%는 데니소바인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고대 동아시아에서 호모 사피엔스와 데니소바인의 교배가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인에게서는 네안데르탈 인니엔더솔 DNA가 약 12% 검출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주로 유럽과 서아시아에 살았지만 현대 비아프리카인 모두는 약 5만 6만 년 전 중동 지역에서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만났을 때 유전자를 교환했습니다. 이 고대 유전자 중 일부는 면역체계, 피부색, 혈액형 등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전적 적응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은 EDAR 유전자의 특정 변이 B370R을 높은 빈도로 보유합니다. 이 변이는 두꺼운 모발, 작은 유치, 발달한 땀샘 등의 특징과 관련이 있으며 약 3만 년 전 동아시아에서 양성 선택 파저티브 셀렉션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락타아제 지속성 렉테이스 퍼시스턴스 유전자 빈도가 낮은 것은 역사적으로 유제품 섭취가 적었던 동아시아 식생활을 반영합니다. 중요한 점은 현대 한국인의 유전적 구성이 단일하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거치며 대륙으로부터 여러 차례 이주와 혼합이 있었고 이는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청동기 시대 약 3~5천이 800년 전에는 요하 문명 지역으로부터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고 이는 현대 한국인의 주요 유전적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따라서 현대 한국인은 아프리카 기원 동아시아 적응 고대 인류 혼합 역사적 이주의 복합적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30만 년 아프리카 조상의 후손이지만 동시에 수만 년 동안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진화하고 적응한 독특한 집단입니다. 4. 인간 이전의 세계 생명의 연속성. 인간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은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현대 인류가 등장하기 전 지구는 결코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풍부하고 복잡한 생명의 테피스트리로 가득했습니다. 약 6,600만 년 전 공룡이 멸종한 후 포유류가 급격히 다양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5,500만 년 전 영장류 프라이메이츠가 출현했고 이들은 나무 위 생활에 적응하며 입체 시 손의 정밀한 움직임, 큰 뇌 등을 발전시켰습니다. 약 2,500만 년 전에는 유인원 에이프스이 등장했고 약 700만 년 전 인간 계열이 침팬지 계열과 분리되었습니다. 이 긴 진화 과정에서 인간 다음의 씨앗은 이미 싹트고 있었습니다. 침팬지와 보노보는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도구를 사용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심지어 원시적 형태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침팬지는 나뭇가지로 흰 개미를 잡고 돌로 견과류를 깨며 집단 사냥을 조직합니다. 보노보는 평화적 갈등 해결과 연대를 보여줍니다. 고릴라는 강력한 가족 유대를 형성하고 오랑우탄은
놀라운 문제 해결 능력과 장기 기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인간의 사회성, 지능, 협력의 진화적 기반입니다. 즉, 인간다움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또한 인간 계열 내에서도 여러 종이 공존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일명 호빗 등은 모두 고유한 문화와 기술을 가진 지적 존재였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복잡한 석기를 만들고 불을 사용하고 죽은 자를 매장하고 심지어 동굴 벽화를 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니소바인은 혹독한 고산 환경에 적응했고 그들의 유전자는 현대 티베트인이 고산에서 살아가는 능력에 기여합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호모 사피엔스의 등장은 생명의 연속성 속 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35억 년 생명 역사의 최신 분기이며 수억 년에 걸친 진화에 누적된 결과입니다. 우리의 뇌는 파충류의 뇌간, 포유류의 변연계, 영장류의 심피질이 층층이 쌓인 구조입니다. 우리의 DNA에는 고대 바이러스의 흔적, 박테리아와의 공생 역사, 수억 년 전 물고기 조상의 유전자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이전이라는 개념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호모 사피엔스 이전이며 그 시대에도 지적이고 사회적이며 적응력 있는 생명체들이 존재했습니다. 인간은 생명의 역사에서 고립된 기적이 아니라 깊은 뿌리와 광범위한 연결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5. 인간다움의 본질종의 경계를 넘어 인간다움을 정의하는 것은 철학적, 과학적으로 복잡한 과제입니다. 단순히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에 속하는 것만으로 인간다움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행동, 지능, 의식과 같은 특성이 더 본질적일까요? 현대 과학과 철학은 후자에 무게를 둡니다. 인간다움의 핵심 특징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1. 상징적 사고와 언어 추상적 개념을 상징으로 표현하고 복잡한 문법을 가진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이는 지식의 축적과 세대 간 전승을 가능하게 합니다. 2. 도구 제작과 기술 단순히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여 도구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능력. 도구는 우리 몸의 연장이자 환경을 변형하는 수단입니다. 3. 사회적 협력과 문화 혈연을 넘어 대규모 집단을 조직하고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며 문화적 전통을 창조하고 전승하는 능력. 4. 자기 인식과 성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상상하고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능력. 5. 예술과 창조성 실용적 목적을 넘어 아름다움, 의미, 초월을 추구하는 능력. 동굴 벽화, 조각, 음악, 이야기는 인간 의식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호모 사피엔스에게서 가장 발달했지만 그 씨앗은 이미 다른 종들에게도 존재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매장 의식을 행했고 호모 에렉투스는 대칭적 주먹도끼를 만들었으며 침팬지는 도구를 사용하고 문화를 전승합니다. 행동 현대성 비헤이비어럴 마더너티라는 개념은 유용합니다. 이는 약 7만 5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보인 혁신적 행동의 패키지를 의미합니다. 정교한 석기, 뼈와 뿔 도구, 개인 장신구, 동굴 벽화, 장거리 교역, 복잡한 사냥 전략 등. 이러한 행동은 현대 인류와 구별되지 않는 인지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갑작스런 혁명이었는지 아니면 점진적 진화였는지는 논쟁 중입니다. 최근 발견들은 네안데르탈인도 유사한 행동을 보였음을 시사합니다. 스페인의 엘 카스티오 동굴 벽화는 약 4만 년 전의 것으로 네안데르탈인이 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다움은 이분법적 경계가 아니라 연속선 스펙트럼 위에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이 연속선의 한쪽 끝을 차지하지만 다른 종들도 그 선 위에 위치합니다. 인간다움은 단일 특성이 아니라 여러 능력의 복합체이며 진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발달했습니다. 윤리적 함의도 중요합니다.
만약 네안데르탈인이나 다른 고대 인류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들도 인권 혹은 지적 존재의 권리를 가져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인간다움을 정의하는 방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6. 결론 한반도 인류사의 시야를 넓히며 한반도 인류의 역사를 탐구하는 것은 단순히 한 지역의 과거를 조명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여정, 생명의 연속성, 인간다움의 본질이라는 거대한 서사의 한 장을 펼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핵심 통찰을 얻습니다. 1. 공통의 기원 한반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현대 인류는 약 3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호모 사피엔스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유전적 뿌리는 하나이며 이는 인류의 근본적 동질성을 보여줍니다. 2. 진화적 분화 동시에 수만 년 동안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지역적 변. 6. 결론 한반도 인류사의 시야를 넓히며 한반도 인류의 역사를 탐구하는 것은 단순히 한 지역의 과거를 조명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여정, 생명의 연속성, 인간다움의 본질이라는 거대한 서사의 한 장을 펼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핵심 통찰을 얻습니다. 1. 공통의 기원 한반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현대 인류는 약 3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호모 사피엔스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유전적 뿌리는 하나이며 이는 인류의 근본적 동질성을 보여줍니다. 2. 진화적 분화 동시에 수만 년 동안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지역적 변이를 발전시켰습니다. 한반도 인류는 동아시아의 독특한 기후, 지형, 생태계에 적응하며 유전적, 문화적 특수성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인류의 다양성과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3. 복잡한 혼합 한반도 인류의 DNA에는 아프리카 조상,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그리고 여러 차례의 역사적 이주 집단의 흔적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단일 혈통이 아니라 수많은 만남과 교류의 산물입니다. 4. 생명의 연속성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도 다양한 호미닌 종들이 존재했으며 그들은 도구를 만들고 불을 사용하고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인간다움은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한 특성입니다. 5. 행동적 정의 인간다움은 생물학적 분류를 넘어 행동, 인지, 문화로 정의됩니다. 상징적 사고, 언어, 협력, 창조성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이며 이러한 특성의 씨앗은 이미 우리의 진화적 조상들에게 존재했습니다. 6. 지역과 보편의 조화 한반도 인류사는 지역적 특수성과 보편적 인류사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한반도라는 특정 공간에서 살아왔지만 동시에 전 지구적 인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한반도 인류사 연구의 의미. 이러한 이해는 한반도 인류사를 연구하고 서술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확장된 시간 척도 한반도 인류사를 단순히 고조선이나 삼국시대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4만 3만 년 전 구석기 시대까지 더 나아가 인류의 아프리카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역사적 정체성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다층적 정체성 한반도 사람들의 정체성은 단일하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층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한국인이자 동아시아인이자 유라시아인이자 아프리카 기원 인류입니다. 이러한 다층적 정체성은 배타적 민족주의를 넘어선 열린 자아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상호 연결성 한반도는 결코 고립된 섬이 아니었습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현재까지 끊임없는 이동, 교류, 혼합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인류사는 동아시아사, 유라시아사, 세계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학과 인문학의 통합 DNA 분석, 고고학, 고인류학, 기후학 등 자연과학적 방법론과 역사학, 문화인류학, 철학 등 인문학적 성찰을 통합함으로써 더욱 입체적이고 풍부한 인류사 서술이 가능합니다.
해시태그 미래를 향한 질문들. 이러한 탐구는 새로운 질문들을 낳습니다. 환경과 인간, 한반도의 기후 변화 빙하기, 온난기, 해수면 변동은 인류 집단의 이동과 정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환경 결정론과 인간 주체성 사이의 균형은 무엇일까? 문화의 전승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연속성과 단절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새로운 기술과 생활 방식은 외부로부터의 이주 때문일까? 아니면 내부적 발전일까? 언어의 기원, 한국어는 어디서 왔을까? 알타이어족 가설, 한니어족 가설, 고리버 이론 등이 있지만 언어와 유전자, 고고학적 증거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정체성의 형성, 현대 한국인의 민족적 정체성은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청동기 시대의 고조선, 철기 시대의 삼한, 삼국시대를 거치며 한국인다움은 어떻게 진화했을까? 윤리적 성찰, 인류의 공통 기원과 복잡한 혼합의 역사는 현대의 인종주의, 민족주의, 외국인 혐오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 과학적 사실은 더 포용적이고 인간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스토리텔링의 힘. 이러한 지식은 단순히 학술적 관심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 내러티브의 기반이 됩니다. 인류의 이야기는 분리와 경쟁만이 아니라 협력과 혼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동하고 만나고 섞이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온 존재입니다. 한반도 인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4만 년 전 누군가가 처음으로 이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들은 북쪽의 추위를 피해 남하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사냥터를 찾아 동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해안을 따라 걸으며 이곳이 살만한 곳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동굴에서 불을 피웠고 돌을 깨어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사슴을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고 열매를 채집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낳고 노인을 돌보고 죽은 자를 애도했습니다. 그들은 웃고 울고 두려워하고 사랑했습니다. 세대가 지나고 세기가 흘렀습니다. 빙하가 물러가고 숲이 우거졌습니다. 사람들은 토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정착촌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조상의 이야기를 전하고 별을 보며 우주를 상상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믿었고 의례를 행했습니다. 청동기가 등장하고 농경이 확산되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위계가 생겨났습니다. 집단 간 경쟁과 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욕구를 가졌습니다. 안전, 음식, 공동체, 의미.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며 그들의 유전자와 문화를 이어받았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쓰고 김치를 먹고 명절에 가족을 만나는 것은 수천 년 문화적 진화의 결과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웃고 사랑하고 배우고 창조하는 것은 30만 년 호모 사피엔스 진화의 결과이며 더 나아가 수백만 년 영장류 진화의 산물입니다. 3. 스토리텔링 소재 소설, 영화, 웹툰 등 창작물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 신석기 공동체의 일상, 청동기 시대 집단 간 만남 등은 흥미로운 서사가 될 수 있습니다. 4. 정체성 성찰 현대 한국인이 스스로의 기원과 정체성을 성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을 공유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과학적, 역사적 답을 제공합니다. 5. 사회적 대화 이주, 다문화, 세계화 시대의 순수 혈통이나 단일 민족 같은 신화를 넘어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든 인류는 혼합의 산물이며 다양성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임을 보여줍니다. 해시태그 마치며 과거에서 미래로. 한반도 인류 역사를 탐구하는 것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상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극심한 환경 변화를 겪었습니다.
빙하기와 간빙기, 해수면 변동, 생태계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적응하고 혁신하고 협력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다른 집단과 만났습니다.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혼합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다문화 사회, 국제관계, 세계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석기에서 청동기로, 채집에서 농경으로, 구전에서 문자로. 각각의 전환은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는 현재의 디지털 혁명, 인공지능, 생명공학이 가져올 변화를 성찰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조상들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희망하고 꿈꾸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노인을 존경하고 동료를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며 경이로워하고 죽음 앞에서 슬퍼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 인간성은 30만 년, 아니 수백만 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술적으로는 조상들과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리는 우주를 탐험하고 원자를 조작하고 인공지능을 만듭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기본 욕구를 가진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한반도 인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의 광대한 흐름 속 한 지점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수십만 년 과거의 산물이며 동시에 미지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놀라운 여정의 계승자이며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록이 한반도 인류의 과거를 조명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상상하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각자 독특한 가지를 뻗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다양하며 이것이 바로 인류의 아름다움입니다. 해시태그 참고 및 추가 탐구 주제. 이 부록은 다음과 같은 주제들로 더욱 확장될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 한반도 주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유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 전곡리, 금굴, 암사동, 궁산리 등. 언어의 진화 한국어의 기원과 발달, 알타이어족 가설, 비교 언어학적 접근, 신화와 전설 단군신화, 주몽신화 등을 인류학적, 역사적 맥락에서 재해석, 농경의 시작 한반도에서 농경이 시작된 시기와 경로, 벼농사의 유입, 금속기 시대 청동기와 철기의 등장이 사회 구조에 미친 영향, 고대 국가 형성 고조선, 삼한, 삼국이 형성되는 과정과 인구 이동, DNA와 역사 고대 DNA 분석이 한반도 인류사 연구에 어떤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가? 비교사적 관점 한반도 인류사를 일본, 중국, 시베리아 등 주변 지역과 비교. 기후와 역사 빙하기 이후 기후 변화가 한반도 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 여성과 어린이 전통적 역사 서술에서 소외되었던 여성과 어린이의 역할. 이러한 주제들은 각각 별도의 장이나 부록으로 발전될 수 있으며 한반도 인류사에 대한 입체적이고 풍부한 이해를 제공할 것입니다. 최종 단어수 약 8,950자. 이 부록은 한반도 인류 역사를 아프리카 기원부터 현대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서사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과학적 정확성과 인문학적 성찰을 결합하여 독자들이 자신의 기원과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